국회가 지금 추천하는 세 분의 후보자 중에 한 분인데 처음에 본인이 이 국회 추천목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올 비상계엄 전에 들으셨습니까?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 전에 이미 국회 추천목으로 본인이 후보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국회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데 혹시 재판관이 되시면 저희 국회 특별히 배려해서 잘 봐주실 겁니까? 국회만을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간사인데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본인을 인사청문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합헌으로 인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탄핵 사건은 국회가 소추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건에 대해서 국회 편을 들어서 무조건 인용하시겠습니까? 그 점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누가 추천했던 지금 헌법재판관 9분은 아니 6분과 새로운 후보자들은 누구의 추천이다 지명이든 임명이든 관계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믿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후보자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소추위원이 되는 탄핵 사건의 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 질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견해는 채택하기 어려운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1분만 저도 네. 더 주시면. 다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는 경우에 심판절자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형사소송 이제에 관한 규정이 이제 준용이 되도록 돼 있고요. 또 형사 절차에서 어떤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되는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재판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형사소송에서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되고 재판 중이라 증거도 수집이 된 경우에는 이걸 이제 가져다가 헌법재판에 활용하도록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판단은 죄송합니다. 저 다시. 네, 다시.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직권남용 이렇게 형사 사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쟁점이 완전히 동일합니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이 유죄, 무죄하고 관계없이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형사 사건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 소추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탄핵 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최소한 생각합니다. 법적인 위반 사항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규정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27일 날 1차 변론 준비기일 연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법한 사항은 아닌 거죠? 당연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